네, 글로벌 투자를 읽는 눈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이 자산 배분은 투자의 시대의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개인 투자자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ETF가 자산 배분의 핵심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ETF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한 자산운용 ETF 컨설팅팀 천기훈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요즘 이 최근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은 네. 환율, 금리, 물가 여기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 매크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 자산 배분의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왜 자산 배분을 해야 하는지 먼저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산 배분하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투자 성향하고 되게 맞지 않는 전략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음식인, 그러니까 내 몸에 좋은 음식인 건 알겠지만 잘 안 먹게 되는 음식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사실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 계좌 등에서 이제 투자 기간이 좀 상대적으로 장기이면 장기일수록 사실 필수인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최근에야 뭐 국내 증시가 촬영일 기준으로 뭐 3,200 그 포인트를 찍기도 했고 몇 년 만에 네. 그리고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대표 지수들도 뭐 지난주를 기준으로 뭐 신고가를 계속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도 자산 배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니즈가 좀 약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증시의 분위기가 좋으니까.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연도별로 장기간 동안의 자산별의 이제 그 성과의 추이를 보게 되면 뭐 영원한 강자는 없듯이 연도별로 보게 되면 그 자산별로 이 사이클이 있다. 자산이나 테마에 따라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장기적으로 이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변동성을 이종 자산 간의 이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조금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거나 또 마켓 타이밍을 딱 맞추는 부분은 어쨌든 전략 측면에서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자산 배분은 굉장히 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을 줄여나가는 과정 그리고 확률을 높여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 자산 배분은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느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과는 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에 대한 인식이나 접근 방식에 있어서 좀 해외랑 비교해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가까운 예로 미국 시장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401k라든지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이 내 기본적인 자산을 형성을 하고 은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요 자산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연금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저변이 넓혀져 가고 있기는 하지만 뭐 우리나라 ETF 시장만 하더라도 지금 상장되어 있는 ETF가 1,000개가 넘는데요. 그중에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의 뭐 거래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과반이 넘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편중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학개미라고 하죠.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를 보게 되면 꾸준하게 뭐 XOXL이라고 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이제 3배로 추종하는 ETF라든지 TSLR과 같은 테슬라를 이제 2배로 추종하는 ETF들이 꾸준하게 상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바이앤홀드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우리가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 연금을 중심으로 한 이제 연금 시장에서의 좀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한 장기 투자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한 저변도 점점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네. 하겠고요. 그렇다면 현재처럼 조금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상황 속에서는 수익보다는 방어에 좀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맞을지 아니면은 지금 막 코스피 5천 시대 이야기도 나오고 네.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조금 수익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가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떤 전략이 더 맞다고 보실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최근에 워낙 시장 분위기가 좋기 네. 때문에 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수익에 좀 더 초점을 둘 거냐, 뭐 방어에 초점을 둘 거냐도 사실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런 시장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개개인별로의 상황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예로 이제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마다 연령별로 보게 되면 내가 투자 가능한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수익과 방어에 대한 비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투자 성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같은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위험 또는 내가 기대로 하고 있는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그러한 뭐 수익과 방어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내가 개개인별로 사실 뭐 앵커님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각각의 재무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 재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다달이 투자할 수 있는 돈 또는 내가 다달이 필요한 현금 흐름 또는 내가 또 은퇴 이후에 주된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 필요한 생활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수익과 방어에 대한 비중을 정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사실은 개개인별로 봤을 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성향과 재무 상황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 내가 수익을 더 많이 차지를 할지 방어적인 전략을 더 많이 사용을 할지 이렇게 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면 될 것 네. 같네요.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여러 자산에 고루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개념까지는 잘 알겠는데 네네. 사실 방법을 잘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네. 어떻게 좀 자산을 배분을 해야 하는지 할 때 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사실 자산 배분하면 결국에는 분산 투자와 연결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분산 투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똑같은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약간 시간에 대한 분산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같은 주식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제 투자 주식의 스타일에 따라서 뭐 성장주라든지 배당주라든지 가치주와 같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같은 자산 안에서의 배분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이제 상관관계라고 하죠. 그런 게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 이종 자산 간의 결합을 통해서 결국 내가 기대 수익률 대비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낮추는 그러한 전략이 자산 배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ETF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ETF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 ETF를 활용을 해서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서 약간 자산 배분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혼합형과 같은 이제 자산 배분형 ETF를 통해서 이 ETF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 안에서의 배분을 가져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종 자산 간의 배분을 통해서 네네.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 이 목적을 명심하면서 ETF 채권 주식의 비율을 잘 구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배분을 분산 투자와 연결을 해보면 ETF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실제로 국내에서는 ETF를 통한 자산 배분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자세히 들어볼까요? 뭐 예전에야 이제 주식 채권에 두 개의 자산을 혼합한 자산 배분형 ETF가 주류를 이뤘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뭐 제일 상단에 있는 테슬라 채권 혼합과 같이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단일 종목과 이제 채권을 결합하는 이러한 전략의 ETF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세 번째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과 같이 주식 채권 외에 금과 같은 요즘에 또 금 투자 ETF로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통해서 이제 금을 이제 10% 이상 이제 비중으로 가져가면서 이러한 멀티에셋 자산 배분형 ETF들도 주류로 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연금 계좌에서의 이제 혼합형 ETF들의 활용도가 결국 퇴직연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 배분형 ETF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뒤에 보시면 결국 그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의 미국 주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주식 안에서도 이제 미국 대표 지수들 또는 미국 테크주들 중심으로 한 ETF들이 이제 상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으면서 국내 고배당주와 결합된 이제 혼합형 ETF들도 어느 정도 규모가 첩찬 늘고 있다라는 게 최근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네. 앞서서 이 투자 성향에 맞게 그리고 세대별로 좀 다르게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투자 성향은 확실히 방어적인 성향이면은 조금 방어적인 비중을 많이 채권이라든지 이런 비중을 많이 담고 공격적인 성향이면은 주식의 비중을 많이 담는 알겠는데 네. 세대별로는 좀 어떻게 전략을 챙겨가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방어적인 전략과 공격적인 성향을 어떻게 조금 2030, 4050, 6070 이런 네. 세대별 전략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다른 거는 배제하고 이제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이제 세대별로 말씀을 드리면 네. 예를 들면 2030 또는 좀 길게 봐서 40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 시기가 아직은 남아 있고 상대적으로 투자 기간이 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적 연금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진다라고 봤을 때는 주식의 비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늘려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같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중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뭐 우리가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은 대표 지수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 좀 더 압축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로 접근하면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지만 기대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주식에 대한 비중과 또 투자에 대한 포트가 좀 더 이제 압축되어 있는 부분으로 네. 좀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5060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내가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상대적으로 방어적으로 내 자산을 잘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할 그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내가 주된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결국 일정한 현금 흐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같은 주식이라도 그 안에서의 배당주라든지 네. 그리고 매월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을 통해서 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채워나가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대신 이제 최소한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화폐 가치의 하락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알파 수익을 가져가야 내 자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주식에 대한 비중은 뭐 내가 은퇴 시점이 왔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대신 그 안에서의 투자 스타일을 좀 더 브로드하게, 좀 더 분산되어 있는 구조로 가져가시면 좀 더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또 세대별로도 자세한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이 재무 상황에 대해서는 네. 조금 적을수록 공격적이어야 할까요? 적을수록 방어적이어야 할까요? 제가 이게 네. 궁금해요. 일단은 재무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앞에서 내가 투자 가능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사실 내가 금액이 어느 정도 크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사실 배분할 수 있는 요소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편입할 수 있는 자산도 좀 늘어날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재무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사실 그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될 수 있지만 내가 매월 필요한 현금 흐름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상대적으로 똑같은 자산이라고 투자 가능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매월 내가 현금 흐름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주식 안에서 성장주 중심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반대로 내가 주된 직장 근로소득 외에 네. 좀 다른 이제 부가적인 현금 흐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주식에 대한 부분을 배당주라든지 인컴 수익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자산들을 좀 편입 비중을 올려가면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겠죠.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결국 내가 또 그 사람마다 재무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네. 또 필요한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 대비 뭐 기대 수익률로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자 개인의 상황이 1번인 것 같습니다. 1순위인 것 같네요. 맞아요. 다시 대본으로 돌아와서 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경우에는 ETF, 자산 배분 ETF 규모도 궁금해요. 국내 ETF 관련해서 또 들어봤는데 미국의 자산 배분 ETF 시장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가요? 네, 미국은 뭐 전체적인 시장도 우리보다 크지만 네. 자산 배분 ETF 시장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현재 개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180개 정도의 자산 배분형 ETF가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규모는 한 38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상위 이제 똑같이 국내와 마찬가지로 상위 10개 종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외로 최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일수록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의 혼합형 ETF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워렌 버핏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이제 현명한 투자자에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에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6대4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 이러한 부분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 포트라든지 이러한 ETF들이 잘 좀 상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단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주식과 채권 외에 좀 전략이라든지 이러한 자산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화되고 있는 흐름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레버리지 비중을 조절을 한다든지 변동성을 조절하는 이러한 파생 전략도 같이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또 올해 3월에는 이제 브릿지워터사의 올 웨더 전략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또 ETF 이제 티커로 이제 ALLW가 되는 건데 이 ETF들도 상장이 되면서 좀 더
더 그 안에서의 디테일을 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확실히 개수도 3배 이상이고 규모도 훨씬 큰 것 같습니다. 네. 올 웨더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네. 도대체 어떤 전략인지 궁금하거든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올레더 전략이라고 하면 그 말 그대로 어떠한 시장의 국면에서도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운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경기로 치게 되면 성장과 침체 그리고 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크게 4가지 국면으로 나눠서 이런 국면별로 조금 주요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비중을 좀 올려가면서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계절과 같이 이렇게 대응하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환경에 따라서 이제 자산 배분의 전략을 달리 가져간다라는 거고요. 예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성장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는 국민이라고 하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올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시기라고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원자재나 금과 같은 자산의 비중을 올려가는 이러한 전략이 하나의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산 배분 전략 중에 네. 전술적 자산 배분과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게 있다던데 이 두 네. 전략이 어떻게 좀 다른 거고 각각의 기대 효과는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투자뿐만 아니라 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략과 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그쵸. 하시는데요. 일단 자산 배분 안에서의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내가 사전에 정해놓은 그 자산 간의 비중을 딱 정해놓고 그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정해져 있는 비중을 꾸준히 리밸런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장기 안정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그러한 자산 배분에 대한 또 자산 간의 비중을 좀 조절해 나가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이러한 조절을 통해서 손실 회피라든지 또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시장 대응에 있어서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뭐 장단점은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활용하시는 게 특히 기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전략적 자산 배분을 기반으로 해서 전술적 자산 배분을 좀 가미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술이랑 전략이랑 사실 단어만 들으면 비슷한 느낌인데 네네네. 그 안에 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전술적 자산 배분과 전략적 자산 배분의 차이점까지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미국 ETF 자산 배분 ETF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미국 ETF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ETF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상위 1, 2, 3위로 보게 되면 이제 전통적인 이제 주식 채권 혼합형 ETF가 상위에 올라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뭐 2, 3, 4위가 사실 하나의 시리즈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블랙락에서 운영하고 있는 iShares 그러니까 코어 밸런스드 알로케이션 ETF와 같이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이제 6대 4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8대 2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또 4대 6으로 가져가는 이러한 시리즈 ETF들이 상위로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ETF들은 사실 상장한 지 거의 1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산 배분 ETF 안에서의 스테디셀러처럼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징 중에 하나는 6번째 보시면 NTXX와 같은 위점 트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ETF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 주식과 미국 국채를 6대 4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은 동일한데 거기에 약간 레버리지 비율을 가미를 해서 투자에 대한 포지션을 100% 이상 가져가는 전략으로 운용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똑같은 6대 4 비중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특징이다.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위 종목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최근에 국내 ETF 시장이 좀 더 다양하다라는 게 하나의 또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많이 상장을 한 거는 국내다. 네네네. 미국이 개수나 규모는 훨씬 크지만. 네. 알겠습니다. 전략에 대한 다양성은 국내 시장이 좀 더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변동성 큰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ETF를 활용한 자산 배분의 투자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